이거 내 이름인데. 뒷골목에서 쓰레기를 정리하던 서윤은 낡은 벽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읽어내려가던 서윤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누가 봐도 그녀였습니다. 10살의 계모에게 버려져 고아원에서 자랐고 남편마저 잃은 후 시어머니에게 유산과 양육권까지 빼앗길 위기에 처한 비참한 인생. 그런데 매일 보던 관장이 33년 동안 나를 찾고 있었다니요? 도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박서윤은 벽보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휴대폰조차 제대로 잡을 수 없었죠. 박서윤 33세. 자신과 똑같은 이름, 똑같은 나이였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찾는 사람, 어린 시절 달빛 요람 자장가를 함께 부르던 아이.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서윤의 머릿속에 희미한 멜로디가 떠올랐습니다. 달빛 요람에 별빛 이불. 누군가 따뜻한 목소리로 불러주던 그 노래였습니다. 서윤은 벽보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종이는 오래되어 가장자리가 누렇게 발해 있었고 비에 젖었다 마른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얼마나 오래 여기 붙어 있었던 걸까요? 벽보 한가운데에는 어린아이의 흐릿한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너무 낡아서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왠지 모를 친근함이 느껴졌습니다. 아니야. 우연일 거야. 이름 같은 사람 얼마나 많은데.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속에서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요동치고 있었죠. 10살 전 기억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버지 장례식, 계모의 차가운 눈빛, 고아원 철문. 그것들만 선명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장가만은 왜 이렇게 또렷하게 기억나는 걸까요? 누가 불러줬던 거지? 정말 기억이 안 나는데. 벽보 아래쪽에는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루미나 아트 윤미선 관장에게 연락 주세요. 서윤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매일 보는 그 무서운 관장님이 이 벽보의 주인이라니요. 근데 만약 진짜라면?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벽보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셔터 소리가 고요한 뒷골목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죠. 그냥 우연이겠지. 설마 나일 리가 없어. 퇴근 후 서윤은 지하 단칸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이제는 익숙했습니다. 7살 딸 지우가 달려와 엄마 치마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왜 울어? 엄마 어디 아파? 서윤은 황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니야, 지우야. 엄마 괜찮아. 먼지가 들어갔나 봐. 5살 아들 준서는 엄마 손을 잡고 호호 불어주었습니다. 아야. 엄마 손 아야. 아이들의 따뜻한 손길이 서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엄마,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지우가 종이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엄마랑 지우랑 준서 그렸어요. 그림 속에는 손을 꼭 잡고 있는 세 사람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서윤은 지우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지우 그림 정말 예쁘다.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이야. 준서도 엄마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나도 안아줘요. 서윤은 두 아이를 품에 안고 눈물을 참았습니다. 저녁을 먹이고 아이들을 재운 후 서윤은 혼자 벽보 사진을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확대해서 구석구석 살펴봤습니다. 계모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내 엄마, 돈 보고 도망갔지. 피는 못 속여. 만약 진짜 내 엄마가 날 찾고 있는 거라면 왜 날 버린 거지? 왜 33년이나 지나서? 왜 이제야?
서윤은 무의식 중에 그 자장가를 흥얼거렸습니다. 달빛 요람에 별빛 이불. 노래를 부르다 문득 멈췄습니다. 이 노래를 누가 불러줬던 거지? 정말 엄마였을까? 아니면 그냥 착각일까? 확인하고 싶은데 만약 진짜라면 뭐라고 하지? 미운데 그런데 또 궁금해. 아니야, 진짜 아닐 거야. 우연이겠지. 근데 이름이랑 나이가 똑같다는 게 33년을 찾았다는 게 서유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죠. 만약 진짜 내 엄마였다면 왜 날 버렸는지 물어보고 싶어? 아니, 물어봐야 하나? 진짜 맞는지도 모르는데. 시계가 새벽 3시를 가리켰지만 서윤의 눈은 말똥말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수면 부족으로 눈밑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일단 그냥 물어나 보자. 혹시 모르잖아. 뭔가 알 수도 있고, 만약 진짜가 아니면 그냥 우연이었다고 하면 되고, 서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근데 만약 진짜라면, 미쳐야 본전이지 뭐. 서윤은 낡은 블라우스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갤러리로 향하는 서윤의 발걸음에는 불안과 기대, 그리고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진짜일까 아닐까? 버스 안에서도 계속 벽보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갤러리가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1993년 겨울, 10살 박서윤은 아버지의 영정 사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내내 피웠던 향 냄새가 옷깃에 배어 숨을 쉴 때마다 목이 메었죠. 방금 전까지 쏟아내던 뜨거운 눈물은 이미 뺨에서 차갑게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린 서유는 영정 사진 속 아버지의 얼굴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유일하게 자신을 사랑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들어간 순간 계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넌 이제 여기 없는 사람이야. 내 엄마, 돈 보고 도망갔지. 피는 못 속여. 어린 서유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분명 엄마가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계모는 냉소를 흘리며 말했습니다. 내 엄마는 너 피덩이로 버리고 혼자 잘 먹고 잘 살러 도망쳤어. 그것도 몰랐니? 서유는 믿을 수 없어 고개를 저었지만 계모는 듣지 않았습니다. 거울도 안 봐? 넌 우리 집안 사람 하나도 안 닮았어. 내 엄마 닮아서 그래. 다음 날 새벽 계모는 서윤을 택시에 태웠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한참을 달렸습니다. 도착한 곳은 사랑보육원이라는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녹슨 철문 위에 간판이 삐딱하게 걸려 있었죠. 잘 봐라. 내가 앞으로 살 곳이다. 계모는 낡은 가방 하나를 바닥에 던지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습니다. 어린 서유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하늘에서는 제빈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보육원 생활은 지옥이었습니다. 고아라는 나귀는 어린 서윤을 짓눌렀습니다.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손가락질했습니다. 제 부모도 없대. 버려진 애래. 서윤은 매일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았습니다. 잡초처럼 끈질기게 15년이 흘렀습니다. 25살이 된 서윤은 보육원 원장의 아들 강민우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민우는 서윤에게 유일한 햇살이었죠. 서윤아, 나랑 결혼해줘. 너를 평생 지킬게. 민우의 프로포즈에 서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선택해 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된 원장은 서윤을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감히 내 귀한 아들을 넘봐? 내가 제정신이니?
시어머니는 서윤이 고아 출신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켰습니다. 밥상을 차리면 흠을 잡았고 청소를 해도 다시 시켰습니다. 이것밖에 못해? 배운 게 없으니까 그렇지. 서윤은 모든 구박을 견뎌냈습니다. 민우가 있었으니까요. 여보, 힘들지? 미안해. 우리 조금만 참자. 민우는 서윤을 안아주며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딸 지우가 태어났습니다. 서윤은 처음으로 자신을 닮은 존재를 품에 안았습니다. 지우야, 엄마가 너만큼은 행복하게 키워줄게. 2년 후 아들 준서까지 태어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주들을 보며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하나도 우리 애 안 닮았어. 애들은 다 우리 아들만 쏙 빼닮았지. 우리 아들 닮은 애들, 내가 키워야 해. 불임이었던 시어머니에게 손주는 집착의 대상이었습니다. 서윤은 불안했지만 민우가 있어 버텼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민우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29살의 서윤은 영안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여보, 어떻게 나를 두고 가요? 아이들은 어떡하고? 세상이 무너지는 절망이었죠. 장례식장에서 시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슬픔보다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내 아들 앞길을 막았어. 인감도장 내놔. 보험금은 내가 가질 거다. 더 끔찍한 말이 이어졌습니다. 내 아버지 유산? 유서 있어. 다 나한테 주라고 했어. 서윤은 항변했습니다. 그건 제 남편이 저희 모녀를 위해 남긴 거예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냉소했습니다. 넌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없잖아. 유치원 원장인 내가 애들 키우는 거 더 잘해. 아이 못 낳는 내가 얼마나 손주가 간절한 줄 알아? 우리 아들 닮은 애들, 내가 우리 아들 키우듯 키울 거야. 너는 내 엄마처럼 도망갈 거잖아. 피는 못 속이는 법이야. 며칠 후 시어머니는 용역을 동원해 서윤과 아이들을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한겨울이었습니다. 엄마, 추워요. 우리 어디 가요? 7살 지우가 떨며 물었습니다. 5살 준서는 엄마 치마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갈 곳 없는 모녀가 가진 것은 낡은 가방 2개와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지하 단칸방에 정착한 서윤은 아이들을 재우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눈빛에는 비장한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내가 지킨다. 반드시 내 아이들을 지킨다. 세상이 나를 버려도 나는 내 아이들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 청담동 고급 갤러리 루미나 아트.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면접실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50대 후반의 우아한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예리한 눈빛을 가진 윤미선 관장이었죠. 하얀 벽으로 둘러싸인 사무실에는 현대미술 작품 몇 점이 걸려 있었습니다. 서윤은 긴장한 채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관장은 서윤의 이력서를 받아들었습니다. 박서윤, 33살. 관장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또인가? 지난 33년간 수백 명의 가짜들이 그녀를 찾아왔었습니다. 전부 돈을 노리고 온 사기꾼들이었죠. 관장은 이력서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고아원 출신, 남편 사별, 자녀 2명. 관장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눈빛에서 묘한 끌림을 느꼈습니다. 그 눈에는 거짓이 아닌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관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합격입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서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요? 정말 합격인가요? 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갤러리는 까다롭습니다.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서윤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관장은 서윤의 눈물을 보며 가슴 한쪽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차갑게 유지했죠. 다음 날부터 서윤은 청소와 전시 준비 보조 일을 완벽하게 소화했습니다. 새벽 6시에 출근해서 갤러리 구석구석을 닦았습니다. 유리창에는 지문 하나 남기지 않았고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습니다. 전시작품 정리를 도울 때도 조심스럽게 손을 대며 세심하게 배치했습니다. 관장은 서윤의 일처리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꼼꼼하고 센스 있네요. 미술 배웠어요?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예쁜 게 좋아서요. 어릴 적부터 미술관 가는 게 꿈이었어요. 관장의 호감이 상승했지만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혹시 또 가짜일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관장은 자주 서윤을 관찰했습니다. 일하는 모습, 미소 짓는 표정, 동료들과 대화하는 태도, 무언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죠. 같은 시각 5년차 큐레이터 강민지는 서윤을 경계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 관장님 시선이 분산되잖아. 강민지는 관장의 총애를 독차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서윤이 오면서 관장의 관심이 나뉘는 것이 불안했습니다. 강민지에게는 더 큰 비밀이 있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작품 판매 대금을 조금씩 빼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10만 원, 20만 원 소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대담해져서 이제는 판매가의 10%씩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장부를 조작해서 실제 판매가보다 낮게 기록했죠. 관장님은 숫자를 일일이 확인 안 하시니까 괜찮아. 하지만 서윤이 너무 꼼꼼했습니다. 청소를 하면서 회계 서류까지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강민지는 들킬까봐 두려웠습니다. 저 여자 왜 이렇게 완벽주의야? 어느 날 중요한 VIP 고객 방문을 앞두고 강민지가 작품 배치를 실수했습니다. 전시 테마와 맞지 않는 작품을 잘못된 위치에 놓은 것이었죠. 패닉에 빠진 강민지는 서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서윤 씨, 미안한데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내일 VIP 오시는데 제가 일이 너무 많아서요. 서윤은 흔쾌히 야근을 하며 작품들을 재배치했습니다. 하나하나 조명을 맞추고 각도를 조정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작업이 끝났습니다. 민지 씨, 다 정리했어요. 확인해 보세요. 강민지는 겉으로만 고마워했습니다. 고마워요, 서윤 씨.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속으로는 짜증이 났습니다. 완벽주의자 같으니. 저러니까 관장님이 좋아하시지. 다음 날 아침 VIP 고객과 관장이 전시장에 도착했습니다. 강민지가 먼저 와서 관장에게 말했습니다. 관장님, 죄송합니다. 서윤 씨가 어젯밤에 멋대로 작품 위치를 바꿨나 봐요. 제가 지시한 대로가 아니에요. 관장은 전시장을 둘러보았습니다. 배치가 원래 계획과 달라 보였습니다. 관장이 서윤을 불렀습니다. 박서윤 씨. 서윤이 다가왔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하지만 다음부터는 확인받고 작업하세요. 독단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서윤은 억울했지만 해명할 수 없었습니다. 강민지가 부탁한 것이었지만 증거가 없었죠. 제가 혼자 판단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관장의 서윤을 보는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처음의 호감은 의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강민지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휴, 이번엔 넘어갔네. 서윤은 퇴근 후 지하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며칠 후
강민지의 횡령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하지만 서윤이 청소하며 회계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지는 불안했습니다. 저 여자를 더 멀리 보내야겠어. 일주일 후 강민지는 본격적으로 횡령을 시작했습니다. 작품이 팔릴 때마다 판매가의 10%를 개인 계좌로 빼돌렸죠. 3천만 원짜리 작품은 장부에 2,700만 원으로 기록했습니다. 차액 300만 원은 강민지의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관장님은 숫자를 일일이 확인 안 하시니까 괜찮아. 강민지는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한 달에 빼돌리는 금액이 1,0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서윤이 청소를 하며 회계 서류까지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서윤이 서류를 정리하다가 물었습니다. 민지 씨, 이 작품 판매가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시장가보다 너무 낮게 기록된 것 같아요. 강민지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아, 그거요? 특별 할인 판매였어요. 단골 고객이라서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강민지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위험해. 저 여자를 더 멀리 보내야 해. 마침 중요한 전시 오프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유명 작가의 개인전이었습니다. 강민지는 의도적으로 초대장 발송 리스트에서 중요 컬렉터 몇 명을 빼버렸습니다. 리스트를 엑셀로 만들면서 일부러 삭제한 것이었죠. 그리고 그 리스트를 서윤에게 건넸습니다. 서윤 씨, 이 리스트대로 초대장 발송 부탁해요. 서윤은 받은 리스트를 확인도 못하고 그대로 초대장을 발송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오프닝 전날이었습니다. 강민지는 원본 리스트를 꺼내 확인하는 척했습니다. 그리고 오프닝 당일 아침 서윤에게 급히 전화했습니다. 서윤 씨, 큰일 났어요. 초대장 리스트에 빠진 분들이 있대요. 김 회장님이랑 박 컬렉터님이 빠졌어요. 빨리 전화해서 사과하고 초대해요. 서윤은 당황해서 급히 전화를 돌렸습니다. 김 회장님, 안녕하세요. 루미나 아트 박서윤입니다. 오늘 오프닝에 초대하고 싶어서요. 하지만 김 회장은 화를 냈습니다. 이게 무슨 예의냐? 당일 날 전화하고 다른 갤러리는 한 달 전에 연락하던데. 루미나 아트도 이제 수준 떨어지네. 서윤은 필사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발 한 번만 와주세요. 하지만 전화가 끊겼습니다. 바로 그 순간 관장 윤미선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화난 컬렉터와 통화 중인 서윤만 보였죠. 무슨 일입니까? 서윤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강민지가 재빨리 나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관장님. 서윤 씨가 초대장 발송을 실수했대요. 제가 리스트를 정확히 줬는데 빠뜨린 분들이 계시대요. 서윤은 해명하려 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받은 리스트대로. 하지만 김 회장의 화난 목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관장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변명은 됐어요. 박서윤 씨, 다른 직원들이 있는 곳으로 걸어나가며 관장이 말했습니다. 루미나 아트의 명성이 어떻게 쌓였는지 아십니까? 33년 동안 신뢰로 쌓아 올린 겁니다. 이런 실수는 용납할 수 없어요.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관장님. 동료 직원들이 서윤을 바라보는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강민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완벽해. 이러다 곧 나가겠네. 이제 회계 서류에 손도 못 대겠지. 그날 저녁 갤러리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화려한 한복을 입은 60대 여인이었죠. 시어머니 김경이었습니다. 유치원 학부모 중 한 명이 갤러리 고객이어서 소개를 받아온 것이었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작품 구경하러 왔어요.
시어머니는 갤러리를 둘러보다가 청소하는 서윤을 발견했습니다. 얼굴에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어머나, 며느리가 여기서 일하네. 관장과 직원들 앞에서 시어머니가 서윤을 모욕했습니다. 이 애가 원래 고아원 출신이에요. 남편 재산 탐내다가 쫓겨난 애거든요. 여기서도 무슨 사고 치려고 기웃거리나? 서윤은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제발 여기서만은. 제발이요. 어머님. 시어머니는 냉소했습니다. 창피한 줄 알면 당장 그만둬. 내가 뭘 할 줄 알아서 여기서 일해? 걸레질밖에 더 하겠어? 관장 윤미선은 상황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서윤의 눈물과 절박함에서 묘한 기시감을 느꼈죠. 저 모습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시어머니가 서윤을 끌고 나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윤이 무의식 중에 옛날 자장가를 흥얼거렸습니다. 달빛 요람에 별빛 이불. 희미한 목소리였지만 관장의 귀에는 천둥처럼 들렸습니다. 관장은 충격으로 얼어붙었습니다. 그 노래, 33년 전 딸에게 불러주던 바로 그 자장가였습니다. 관장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차갑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정신 못 차리네, 인연이. 혼자 중얼거리고. 미쳤나 봐. 관장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서윤의 어깨를 잡으며 물었습니다. 지금 그 노래 어디서 배웠어요? 무슨 노래예요? 서윤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노래요? 모르겠어요. 어릴 적부터 알았어요. 관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죠. 시어머니가 항의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거리예요? 놓아주세요. 관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분 당장 나가세요. 다시는 내 갤러리에 발 들이지 마십시오. 시어머니는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당신이 누군데? 관장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여기 주인입니다. 나가세요. 시어머니는 분노하며 떠났습니다. 두고 봐라. 너도 당해봐라. 시어머니가 떠난 후 관장이 서윤을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앉으세요, 박서윤 씨. 서윤은 긴장하며 앉았습니다. 해고당할까봐 두려웠죠. 손을 꼭 쥐고 있었지만 떨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관장은 차갑게 물었습니다. 아까 그 여자 시어머니라고 했죠? 서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관장님께 폐를 끼쳐서. 관장이 말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관장의 눈빛이 복잡하게 흔들렸죠. 그런데 아까 흥얼거린 그 노래 어디서 배웠습니까? 서윤은 당황했습니다. 노래요? 제가 노래를. 관장이 다그쳤습니다. 달빛 어쩌고 별빛 어쩌고 하던 노래요. 서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거요? 잘 모르겠어요. 어릴 적부터 알았던 것 같아요. 관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서윤이 계속 말했습니다. 10살 전 기억은 거의 없는데 그 노래 멜로디만은 또렷해요. 누가 불러줬는지도 기억 안 나요. 그냥 제 안에 있었어요. 관장은 애써 무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죠. 오늘은 그만 들어가세요. 내일부터 평소처럼 출근하세요. 서윤은 놀랐습니다. 해고 안 하시는 겁니까? 관장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일은 제대로 하시니까요. 하지만 앞으로는 더 조심하세요. 서윤이 나간 후 윤미선은 혼자 남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어 낡은 악보를 꺼냈습니다. 노란 종이가 바스러질 것처럼 낡았습니다. 악보 제목 달빛 요람, 윤미선 작곡. 설마 아니야. 또 속는 거야.
지난 33년간 수백 명의 사기꾼들이 떠올랐습니다. 박서윤이라는 이름 가진 여자만 몇십 명이었습니다. 전부 내 돈 노리고 온 가짜들이었어. 하지만 그 자장가는 아무도 몰랐던 노래였습니다. 출판한 적도 공개한 적도 없었습니다. 오직 딸에게만 불러줬던 노래였죠. 관장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확인해야 해. 이번에는 확실하게. 관장은 비서실장을 호출했습니다. 박서윤 씨 인사 기록 다시 확인해요. 출생지, 고아원 기록 전부 다시 조사하세요. 며칠 후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나이 33세, 1993년생, 10살 때 사랑 보육원 입소, 그 전 기록 불명확.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사망. 계모가 고아원에 보낸 것으로 추정. 윤미선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나이도 시기도 맞아. 1993년생이면 내가 딸을 잃은 그 애야. 하지만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33년 동안 너무 많이 속아왔으니까요. 어느 날 점심시간 서윤이 휴게실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도시락을 먹으며 휴대폰으로 아이들 사진을 보고 있었죠. 관장이 우연을 가장해 지나가며 서윤의 컵에 남은 물을 몰래 챙겼습니다. 휴지에 싸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며칠 후 청소 중 서윤의 머리카락을 발견했죠. 쓰레기통을 정리하다 빗에 걸린 머리카락 몇 올을 조심스럽게 수거했습니다. 관장은 비서실장에게 은밀히 지시했습니다. 이걸로 DNA 검사 의뢰해요. 절대 비밀로. 특히 박서윤 씨는 절대 모르게 해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비서실장이 놀라 물었습니다. 관장님 혹시 설마 그분이? 관장은 단호했습니다. 묻지 마세요. 그냥 하세요. 확인되기 전까진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검사 결과는 2주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2주 동안 관장은 서윤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일하는 모습, 미소 짓는 표정, 아이들 전화 받을 때 따뜻한 목소리. 엄마처럼, 내가 그랬던 것처럼. 하지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확인 전까지는. 혹시 또 실망할까봐. 서윤은 관장의 시선을 느꼈지만 이유를 몰랐습니다. 왜 자꾸 저를 보시는 걸까? 혹시 해고하려고 증거를 모으시는 건가? 같은 시각 갤러리 본사에서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다음 달 15일 외부 회계법인 정기 감사 예정. 모든 장부와 거래 내역 준비 바랍니다. 강민지는 공지문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감사? 이런 재수 없는. 하필 지금? 횡령한 금액이 이미 상당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빼돌린 돈이 8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조작한 장부로는 감사를 통과할 수 없었죠. 회계사들은 프로예요. 한 번만 들여다보면 다 들통나. 강민지는 패닉 상태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회계 서류를 서윤이한테 뒤집어 씌우자. 서윤이가 청소하면서 실수로 건드렸다고 하면 돼. 며칠에 걸쳐 조작된 서류를 서윤 책상에 슬쩍 배치했습니다. 서윤이 퇴근한 후 몰래 들어가 서랍에 넣어뒀습니다. 밤에는 서윤 컴퓨터에 몰래 접근해 가짜 파일도 심었죠. 횡령 계좌 정보가 담긴 엑셀 파일이었습니다. 서윤이가 회계 건드렸다가 실수했다고 하면 돼. 완벽해. 하지만 청소 동료 이영숙이 수상함을 눈치챘습니다. 이영숙은 밤 근무를 하다가 강민지가 서윤 자리에서 뭔가 하는 걸 목격했습니다. 왜 민지 씨가 서윤이 책상에 자꾸 뭘 놓지? 이영숙은 몰래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강민지가 서윤 컴퓨터를 조작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이영숙은 몰래 휴대폰으로 촬영했습니다. 화면에 강민지가 USB를 꽂고 파일을 복사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이건 증거로 남겨야겠다. 며칠에 걸쳐 CCTV 영상도 확보했습니다. 보안실에 부탁해서 지난 한 달치 영상을 USB에 저장했습니다. 강민지가 서윤 책상을 드나드는 장면, 서류를 몰래 두는 장면이 다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관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더 모으고 나서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려야 해. 강민지는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착각했습니다. 다음 주면 감사 시작. 그럼 서윤이 걸려. 나는 안전해. 어느 날 서윤에게 법원 출석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우체부가 건넨 등기우편 봉투를 보는 순간 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법원 봉투였습니다. 뭐지? 무슨 일이지? 봉투를 뜯는 순간 서윤은 숨이 막혔습니다. 친권자 지정 및 양육권 청구 소송. 원고 김경희. 시어머니가 양육권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첨부된 주장서를 읽는 서윤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피고 박서윤은 경제적 무능력 상태에 있으며 불안정한 환경에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음. 월 수입 180만 원으로 두 자녀를 양육하기에 부적합함. 지하 단칸방 거주로 교육 환경 열악함. 원고는 유치원 원장으로 경제적 안정성과 교육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양육에 적합함. 서윤은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야. 제발 아니야. 더 충격적인 것은 남편 유서 사본이었습니다. 나 강민우는 이 유서로서 내 모든 재산을 어머니 김경희에게 맡긴다. 아내는 경제관념이 부족하므로 어머니께서 관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윤은 그 문장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이게 무슨, 민우 오빠가 이런 말을 할 리 없어. 남편 필체와 비슷하게 위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이게 무슨, 보험금 5천만 원도 시어머니가 수령했다는 내용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보험금도 시어머니가 가로챌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서윤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퇴근도 못하고 갤러리 뒤편 계단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왜 나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든 거야? 지우와 준서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애들 빼앗기면 어떡해? 내가 없으면 애들은 누가 지켜? 서윤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오열했습니다. 갤러리 청소 중이던 동료 이영숙이 서윤을 발견했습니다. 서윤 씨, 무슨 일이에요? 왜 이래요? 서윤은 통지서를 보여주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영숙은 통지서를 읽고 경악했습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이영숙이 서윤을 안아주며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요. 다 잘 될 거예요. 하지만 서윤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영숙은 즉시 관장에게 보고했습니다. 관장님, 서윤 씨가 큰일 났어요. 양육권 소송 당했대요. 관장 윤미선이 급히 서윤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힘든 일이 있나 보군요. 서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관장님. 걱정 끼쳐서. 근무 중에 이러면 안 되는데. 관장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개인사는 개인사니까요. 하지만 근무 시간엔 집중하세요. 오늘은 조퇴하세요. 서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관장은 돌아섰지만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자마자 문을 잠그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내 딸이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관장은 비서실장을 급히 호출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 아직 안 나왔나요? 비서실장이 대답했습니다. 내일 아침 도착 예정입니다. 관장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빨리 와야 하는데. 내일이면 확실히 알 수 있어. 다음 날 아침 6시
출근 전 관장의 이메일로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관장은 떨리는 손으로 첨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DNA 친자 검사 결과서, 피검사자 1 윤미선, 피검사자 2 박서윤, 친자 확률 99.99%. 관장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내 딸, 진짜 내 딸이었어. 33년을 찾았는데, 33년 만에 찾았는데. 관장은 33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폭발했습니다. 서윤아,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한참을 울다가 관장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지금 울 때가 아니야. 서윤이가 지금 위험해. 당장 도와야 해. 비서실장을 급히 불렀습니다. 최고 로펌 당장 선임하세요. 양육권 소송, 유산 관련, 유서, 위조 관련 전부요. 박서윤 씨 법률 대리 맡기세요. 비밀 엄수하고요. 비서실장이 놀랐습니다. 관장님, 그 직원을 왜 그렇게까지. 관장은 단호했습니다. 내 딸이니까. DNA 검사 결과를 내밀었습니다. 비서실장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관장님의 따님이. 관장이 지시했습니다. 비밀 유지하세요. 아직 서윤이는 모르게 해요. 먼저 법적 문제부터 해결하고 나서 밝힐 겁니다. 그 전에는 절대 알리지 마세요. 그날 오후 서윤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박서윤 씨, 관장님 사무실로 오세요. 서윤은 불안하게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혹시 해고 통보인가? 사무실 문을 열자 관장 옆에 정장을 입은 변호사 3명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박서윤 씨. 서윤은 긴장하며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 관장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당신 법적 문제 들었어요. 서윤은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관장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이분들이 당신 변호 맡을 겁니다. 서윤은 눈이 커졌습니다. 네, 저 돈이 없는데요. 변호사 비용이 얼마나 비싼데. 관장은 단호히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지원합니다. 우리 직원이 부당하게 당하는 걸 못 봐요. 서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관장의 눈빛이 따뜻해졌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니까요. 변호사들이 상황 설명을 듣고 분석했습니다. 유서 위조 의심됩니다. 필적 감정 신청하겠습니다. 양육권도 승소 가능성 높습니다. 서윤은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같은 시각 강민지는 최후 작업 중이었습니다. 회계감사 일주일 전 조작된 서류를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완벽해. 이러면 서윤이 완전히 끝나. 서윤 컴퓨터에 결정적 가짜 파일을 심었습니다. 이걸로 서윤이가 횡령범이 되는 거야. 하지만 이영숙이 이 모든 장면을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CCTV와 직접 촬영으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제 충분해. 관장님께 보고해야지. 때가 왔어. 2개월 후 법정 최종 판결일이었습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법정 문을 열었습니다. 관장이 선임해준 변호사들이 옆에 있었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 유서는 위조된 것으로 판명됨. 피고 김경희는 고인의 필체를 모방하여 유서를 위조한 사실이 인정됨. 서윤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위조였어. 판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고인의 보험금 5천만 원을 무단으로 수령하여 횡령한 사실이 인정됨. 양육권은 친모인 원고 박서윤에게 확정함. 재산 역시 원고에게 반환할 것을 명함. 피고 김경희는 사기, 문서 위조, 횡령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함. 시어머니 김경희는
법정에서 무너졌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내 손주들. 재판장님, 제발. 관장 윤미선이 서윤 앞을 막아섰습니다. 입 조심하세요. 내 딸한테.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딸이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관장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곧 아실 겁니다. 법정을 나오며 서윤은 비틀거렸습니다. 이겼어. 드디어 이겼어. 판결 승리 후 갤러리로 돌아왔습니다. 서윤은 여전히 관장이 왜 도와줬는지 몰랐습니다. 관장님, 언젠가 꼭 보답할게요.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관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곧 알게 될 거예요. 모든 걸. 그날 저녁 갤러리 폐관 직후였습니다. 회계감사 시작 하루 전이었죠. 이영숙이 관장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관장님, 급히 보여드릴 게 있어요. USB 메모리를 건넸습니다. CCTV 영상과 증거 자료입니다. 관장은 의아해했습니다. 무슨 증거요? 이영숙이 대답했습니다. 강민지 씨의 범죄입니다.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첫 번째 영상, 강민지가 회계 서류를 조작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두 번째 영상, 작품 판매 대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리는 장면. 세 번째, 서윤 책상에 조작 서류를 몰래 두는 장면. 네 번째, 서윤 컴퓨터에 가짜 파일을 씹는 장면. 관장은 경악했습니다. 이게 횡령이잖아요. 그것도 우리 서윤이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이영숙이 설명했습니다. 3개월간 모은 증거예요. 서윤 씨가 억울하게 당하는 걸 못 봐서요. 강민지 씨가 내일 감사 때 서윤 씨한테 다 뒤집어 씌우려 했어요. 관장은 분노로 손을 떨었습니다. 이런. 당장 강민지 불러요. 비서실장에게 연락 지시했습니다. 지금 당장요. 관장 사무실의 관장, 서윤, 이영숙이 대기했습니다. 바로 그때 강민지가 급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파일 폴더와 서류 뭉치가 잔뜩 들려 있었습니다. A사 출력물들과 USB까지. 흥분된 표정으로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관장님, 큰일 났어요. 사무실 안 분위기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내일 회계감사인데 결정적 증거 찾았어요. 관장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무슨 증거요? 강민지는 책상에 서류들을 쫙 펼쳤습니다. 이거 보세요. 회계장부 조작 기록이에요. 빨간 형광펜으로 표시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판매 금액 3억이 1억으로 기록돼 있어요. 차액 2억은 어디 갔겠어요? USB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서윤 씨 컴퓨터에서 뽑은 파일이에요. 횡령 계좌 번호까지 다 있어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서윤 씨 책상 서랍에서 나온 거예요. 작품 판매 대금 빼돌린 내역서예요. 필체도 서윤 씨 거예요. 서윤 쪽을 가리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증거가 이렇게 확실한데 뭘 더 봐요? 당장 경찰 신고하고 해고해야죠. 내일 감사 나오면 갤러리 망신이에요. 강민지는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잘라야 합니다. 서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그런 적 없어요. 강민지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증거가 여기다 있잖아요. 조작한 서류들을 다시 한번 펼치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관장은 침묵하며 강민지가 가져온 서류들을 훑어보았습니다. 강민지는 더욱 자신감에 차서 말했습니다. 관장님, 결단 내려야 합니다. 이런 직원은 당장. 관장이 천천히 모니터를 돌렸습니다.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장면, 강민지가 그 서류들을 직접 만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서윤 책상 서랍을 열고 서류를 넣는 장면. 서윤 컴퓨터를 켜서 파일을 씹는 장면.
형광펜으로 표시하는 장면까지 모두 찍혀 있었습니다. 강민지의 얼굴에서 피가 쏙 빠졌습니다. 자기가 방금 펼쳐놓은 서류들을 다시 보았습니다. 떨리는 손,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건 관장이 냉정하게 강민지가 가져온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이 증거들 당신이 만든 거죠. CCTV에 다 찍혀 있어요. 횡령, 장부 조작, 증거 조작, 무고. 강민지는 뒤로 몇 걸음 물러났습니다. 자기가 펼쳐놓은 서류들이 오히려 자기 범죄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서윤은 충격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럼 저는 관장이 서윤에게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당신 잘못 없었어요. 강민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횡령한 금액이 총 얼마죠? 강민지는 무릎을 꿇으며 가져온 서류들을 쓸어 안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어요. 손에 든 조작 서류들이 덜덜 떨렸습니다. 울며 애원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제발이요. 관장은 단호했습니다. 경찰 신고합니다. 그 서류들 다 증거로 제출할 거예요. 당신이 직접 만들어서 가져왔으니까. 비서실장이 경비를 호출했습니다. 강민지는 끌려나가며 오열했습니다. 조작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서윤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관장이 이영숙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진실 밝혀줘서 고마워요. 이영숙이 대답했습니다. 서윤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도와주고 싶었어요. 이영숙이 나가고 관장과 서윤만 남았습니다. 관장이 서윤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서윤 씨 미안했어요. 당신을 오해했던 것도 힘들게 한 것도. 서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에요. 저야말로 관장님께 신세만 졌는데. 관장은 심호흡을 하고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당신에게 보여줄 게 있어요. 떨리는 손으로 서윤에게 건넸습니다. 서윤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DNA 친자 검사 결과서. 친자 확률 99.99%. 검사 대상 윤미선, 박서윤. 서윤은 멍하니 서류를 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제 이름이 왜 여기... 관장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서윤아. 서윤이 고개를 들어 관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야. 엄마야. 서윤은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엄마요? 관장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래, 내가 내 엄마야. 33년 동안 찾았어. 내가 부르던 그 자장가, 내가 만든 거였어. 서윤이 갑자기 뒤로 물러났습니다. 손을 떨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관장이 당황했습니다. 서윤아. 서윤의 목소리가 떨리며 분노가 섞였습니다. 엄마라고요? 지금 33년이 지나서 이제 와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엄마는 날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계모가 그랬어요. 엄마가 돈 보고 도망쳤다고. 날 피덩이로 버리고 혼자 잘 살러갔다고. 관장은 가슴이 찢어지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야. 서윤이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뭔데요? 왜 안 찾았어요? 전 고아원에서 얼마나 맞고 굶었는지 알아요? 시어머니한테 얼마나 천대받았는지 알아요? 엄마 없는 자식이라고 평생 무시당했어요. 목이 메어 울며 말했습니다. 그때 엄마가 옆에 있었으면 전 혼자가 아니었을 텐데. 관장은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다가가려 했지만 서윤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관장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윤아, 엄마가 미안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널 버린 게 아니야.
절대 도망간 게 아니야. 서윤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말했습니다. 거짓말. 관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33년 전 엄마도 너처럼 재벌집 며느리였어. 시댁이 날 죽이려 했어. 아니, 죽이는 것보다 더한 협박을 했어.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너까지 해치겠다고 했어. 내가 안 나가면 내 밥에 독 탈 거라고. 병원에 가둘 거라고. 정신병자로 만들 거라고. 서윤은 입을 막고 흐느꼈습니다. 관장은 계속 고백했습니다. 엄마가 선택할 수 있었던 건 하나뿐이었어. 널 살리려면 내가 사라져야 했어. 악녀로 살아야 했어. 돈 보고 도망간 나쁜 엄마로 살아야. 그래야 시댁에서 널 건드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 관장은 바닥을 짚고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단 하루도 널 잊은 적 없어. 밤마다 내 이름 불렀어. 서윤아, 서윤아. 이 갤러리 전부 너 찾으려고 키운 거야. 힘을 키워야 했어. 너 찾아서 지킬 힘을. 서류 더미에서 낡은 악보를 꺼냈습니다. 이거 봐, 달빛 요람. 내가 아기였을 때 엄마가 매일 불러줬어. 너만 아는 노래, 우리만의 노래. 서윤은 악보를 보며 손을 떨었습니다. 어린 시절 희미한 기억 속 그 멜로디였습니다. 관장이 서윤에게 기어가듯 다가갔습니다.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33년이나 걸려서 미안해.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이 못난 엄마가 미안해. 서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관장의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두 사람은 끌어안고 통곡했습니다. 33년 만에 상봉이었습니다. 33년의 오해가 풀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33년의 그리움이 터져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관장이 서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엄마가 왔어. 다시는 안 떨어질 거야. 누가 감히 내 딸 건드려. 서윤은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요. 평생 보고 싶었어요. 관장도 오열했습니다. 나도야. 나도 내가 미칠 듯이 보고 싶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두 사람은 한참을 울다가 관장이 서윤의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이제 엄마가 다 지켜줄게. 아무도 못 건드리게 할 거야.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관장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사랑해, 내 딸. 일주일 후 서윤과 아이들은 윤미선의 저택으로 이사했습니다. 지하 단칸방에서 나올 때 서윤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힘들었지만 버텨낸 공간이었습니다. 이제 안녕. 새 집은 넓고 따뜻했습니다. 아이들 방은 각자 하나씩이었고 놀이방까지 있었습니다. 7살 지우가 방을 뛰어다니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여기 진짜 우리 집이에요? 꿈 아니에요? 5살 준서는 윤미선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진짜 여기서 살아요? 윤미선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평생 같이 살 거야. 할미가 너희 평생 지켜줄 거야. 저녁 윤미선의 다른 자녀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복 여동생 윤지아가 서윤을 끌어안았습니다. 언니, 평생 언니 보고 싶었어요. 엄마가 매일 언니 이야기했거든요. 이복 남동생 윤재민도 다가왔습니다. 누나, 조카들 제가 지킬게요.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요. 서윤은 처음으로 완전한 가족을 느꼈습니다. 지우와 준서도 이모, 삼촌을 만나 좋아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모여 첫 식사를 했습니다. 윤미선이 직접 차린 정성스러운 밥상이었습니다. 33년 만에 내 딸한테 밥 차려주네. 윤미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서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저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건가요? 윤미선이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서윤이는 행복할 자격이 충분해. 지우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이제 쫓겨나지 않아요? 윤미선은 지우를 안아주었습니다. 절대 안 쫓겨나. 여기가 너희 집이야. 한 달 후 루미나 아트 갤러리에서 특별 전시가 열렸습니다. 제목은 찾아온 봄, 윤미선과 박서윤 모녀전이었습니다. 윤미선의 오래된 작품들과 서윤이 새로 배워서 만든 작품들이 함께 전시되었습니다. 서윤은 엄마에게 미술을 배우기 시작했고 재능을 발휘했습니다. 개막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언론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33년 만에 재회한 모녀의 감동 스토리. 윤미선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은 갤러리 관장이 아닌 한 엄마로서 서 있습니다. 33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습니다. 제 딸 서윤이를 다시 만났습니다. 서윤도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힘을 내서 말했습니다. 엄마를 찾기까지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저를 끝까지 찾아준 엄마에게 감사합니다. 관객들이 박수를 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우와 준서도 무대에 올라와 할머니와 엄마를 안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1년이 지났습니다. 서윤은 루미나 아트 갤러리 부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열심히 미술을 공부해서 큐레이터 자격도 취득했습니다. 이영숙은 서윤의 든든한 동료가 되었습니다. 강민지는 횡령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갤러리에서 영구 퇴출되었습니다. 지우는 예술영재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림 실력이 뛰어나 선생님들이 칭찬했습니다. 할머니를 닮았나 봐요. 준서는 유치원에서 가장 밝은 아이로 자랐습니다. 친구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유명한 갤러리 관장이에요. 우리 엄마는 부관장이에요. 어느 일요일 온 가족이 모여 피크닉을 갔습니다. 윤미선, 지아, 재민, 서윤, 지우, 준서 6명의 가족이 잔디밭에 돗자리를 펼쳤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어른들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윤미선이 서윤에게 물었습니다. 서윤아, 행복하니?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정말 행복해요. 33년 동안 꿈꿨던 것보다 더 행복해요. 윤미선은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행복해. 너를 다시 만나서 너를 지킬 수 있어서. 지우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할머니, 저 노래 불러드릴게요. 지우가 달빛 요람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서윤과 윤미선도 함께 불렀습니다. 달빛 요람에 별빛 이불, 우리 아기 편안히 자요. 준서도 따라 불렀습니다. 33년 만에 완성된 그 자장가였습니다. 노래를 부르며 서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윤미선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재민과 지아도 합류했습니다. 6명이 하나가 되어 안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에요. 지아가 말했습니다. 루미나 아트 갤러리 입구였습니다. 벽에는 낡은 사람을 찾습니다. 벽보가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습니다. 그 옆에 새로운 액자가 있었습니다. 찾았습니다. 윤미선과 박서윤. 모녀가 함께 찍은 행복한 사진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었고 지우와 준서도 함께였습니다. 액자 아래에는 작은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33년의 겨울이 끝나고 드디어 봄이 왔습니다. 갤러리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액자를 보며 감동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네요. 한 관람객이 말했습니다. 서윤의 내레이션이 흘러나왔습니다. 33년의 겨울이 끝나고 드디어 봄이 왔습니다. 엄마를 찾았고 가족을 되찾았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영원히 함께입니다. 서윤과 윤미선이 갤러리 옥상에서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윤미선이 말했습니다. 서윤아, 사랑해. 서윤이 대답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엄마.